정치적인 체포라는 주장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체포됐었을 때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갑자기 체포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인데 이런 혐의를 가지고 체포를 할 만한 사안인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진숙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체포 적부심 조사 결과를 받아서 석방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정치적 의도 없이 과연 이런 사안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져온 파급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도 있을 거고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도 혹시 내가 이런 얘기할 때 경찰이 체포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선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근데 우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가 경찰이나 뭐 다른 국가기관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결국엔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체포영장 심사를 받아서 물론 뭐 이진숙 피의자를 대면하고 발부되는 영장은 아닙니다만 법원의 판사가 서류를 다 검토하고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해서 체포영장에 서명 날인해서 발부를 해준 것이고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 안 하는 것 자체도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로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을 갖고 정부나 뭐 정부의 하수인에 의해서 자기가 마치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저희가 제목을 이진숙 체포 두고 과방위 격돌이라고 붙였는데 방송 직전에요.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질의 중에 박정은 국민의힘 의원과 문자를 나눈 걸 공개하면서 또 실랑이가 벌어졌고 국감이 정회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맨 위쪽에 휴대폰 번호도 그대로 노출이 했는데 저희가 흐리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 내용만 딱 봐서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국감장에서 스크린에 띄워서 해야 될 이야기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그래서 도대체 이게 오늘은 이 과방위가 이진숙 전 위원장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야 의원 두 사람이 지금 과방위 상황을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양 당사자의 이야기는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우영 의원이 이 문자의 전후 관계,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박정원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소상하게 일단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문자 그리고 국감에서의 상황 등에 대해서. 그래서 김우영 의원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오늘 과방위 국감이 오늘이 10월 14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한 달도 훨씬 넘은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9월 2일과 9월 5일인데 9월 2일은 그 과방위 상임위에서 방통 관련 그 법안이 이제 통과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정원 의원 자신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제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가면서 김우영 의원이 또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예. 본인이 그냥 참고 나갔다. 오후 상임위 시간이 됐는데 보통 상임위는 여야 의원이 이제 그
함께 있는 공간이 조금 분리돼 있습니다. 뭐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함께 이제 상임위 시작 전에 모여 앉아 있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분리된 공간인데 본인들 야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 김우영 의원이 들어와서 전화 통화를 하길래 나가달라고 했더니 이제 시비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나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멱살잡이부터 굉장히 험한 말이 오고 갔는데 서로 기분이 안 좋았겠죠. 예. 그래서 박정원 의원의 설명은 제가 박정원 의원 설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을 하지 않고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당일날 저녁에 박정원 의원이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번호를 얻어서 박정원 의원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었고 그 다음 날 과방위 상임위여서 9월 3일이 되겠죠. 그날 본인의 이제 처가 관련된 뭐 영상과 이야기를 틀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황당했다는 거죠. 본인 입장은. 예. 그래서 이제 9월 5일 날 이런 문자를 보냈고 본인도 화가 나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또 김우영 의원이 이와 비슷한 문자를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는 지우고 본인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된 이 영상을 국감 스크린에 한 달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올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우영 의원도 분명히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전후 맥락에서 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서로의 입장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국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감장에서 지금 과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첨예한 이슈가 몰려있는 그런 상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감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판단만 드립니다. 예, 다소 김유정 의원 설명을 들어봐도 좀 과거에 있었던 감정적인 부분까지 오늘 조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국감 두 번째 날이죠. 이 정도로 나가면은 글쎄요. 올해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아주 유명하게 기록될 그런 국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얘기는 뭐 영어에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은 좋은 의미에서 유명한 거하고 악명 높은 그 유명한 것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아주 최악의 악명 높은 국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늘 이런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저렇게 국감 상임위 현장에서 저렇게 이 갈등 모습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 보는 국민들이 차마 이 표현을 못할 정도로 좀 딱하죠. 왜 부끄러운 것은 우리 몫이야 됩니까? 왜 국민 몫이야 됩니까? 아마 이것을 지금 설명을 했던 김유정 의원님도 참 당혹스럽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박정훈 의원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오늘 오전에 아마 소통관에서 한 그 기자회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김현지라는 지금 이 정권의 아주 초실세에 관련된 경비 동부연합과 연관이 돼 있다. 판결문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공동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뭔가 박정훈의 입틀막이라든가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에서 한 달 전 두 사람 간에 뭐 멱살을 잡건 안 닿건 그거는 국민들이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꺼내서 얘기를 할 정도로 딱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국감이 정말 헌정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